저는 방금 금정산 범어사 연화대에 도착했어요. 제가 재작년쯤인가 이곳을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빈손으로 와서 풀을 제가 원하는 만큼 제거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낫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 범위만큼은 제가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윤곽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곳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풍수지리하 연화대 터를 점혈했다. 연화대 터를 그냥 장만한 것이 아니고 풍수적인 여러 가지 형기나 이기를 고려해서 이곳이 길지라고 생각해서 연화대를 장만했다. 이 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불교 장례에서 다비가 포함되는데, 이 다비 과정에 법체를 눕혀드립니다. 우리들이 일반 장례에서 매장할 때 고인을 눕혀드리거나 화장장에서 고인을 눕혀드리는 것처럼 불교인도 스님도 눕혀드려야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눕혀드릴 때 불교식이라면 가로 눕기, 가로로 눕혀드렸어야지 되는데, 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풍수지리 영향으로, 풍수지리의 필요 이상으로 기대는 바람에 이렇게 세로 눕기로 눕혀드린 다음에 화장을 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찰들이 이렇게 했다. 조선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이에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풍수지리에 기댔고요. 그렇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무이한 가로 눕기 방법의 연화대다. 이곳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로 눕혀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옆으로 눕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눕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눕게끔 되어 있다. 이곳이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이곳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그런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풍수지리 관점에서 이곳을 점혈했고, 또 불교 마음을, 풍수지리에 기대긴 했지만 불교 마음을 담아서 가로 눕기 방법으로 연화대 시설을 설치했는데 왜 이곳은 외면받고 있을까?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제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근현대 일제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불교인답게 눕혀드려야지 될 것이고, 유교는 유교인답게 눕혀드려야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 시설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문화재로 등급이 상향된다면 모를까, 이대로 간다면 이 시설은 영원히 없어지겠죠. 사실 불교에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한국 속에 있는 불교고 불자고 스님이었기 때문에 풍수지리가 어마무시하게 영향을 미치던 그 시설, 아니 그 시대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한 시대성이 절실해서 풍수지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잘 반영해서 혈초에 연화대를 설치했더라도 내 자존심은 지켰다. 여기서 자존심이라 하면 서두 동쪽, 서쪽에 머리 두고 동쪽에 발을 두는 부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상, 열반상, 그와 같이 다비해드리기 위해서 가로형 연화대를 설치했다. 상호 자존심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찰은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느냐? 못했죠. 오늘날까지도 그런 자존심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곳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중한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은 없다. 자존심도 없다. 풍수에 기댔던 심리가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훌훌 털고 내 것을 차지해야지 되는데, 내 자존심을 회복해야지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서 우리 다 같이 그런 노력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시설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현장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좌우를 말씀드리면 혼란하기 때문에 저는 좌우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좌우를 하면 내가 움직이는 상태 어느 위치에 따라서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좌우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다만 동서남북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북이라 하면 가지용이 내려오는 그 방향이 북이 되겠어요. 앵글 속에서 12시 방향이 북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묶기 상태에서 서방에 이쪽 약간 유실된 부분이 서방이 되겠어요. 이렇게 원형이 살아있는 부분이 동방이 되겠습니다. 서방에 머리 두고 동방에 발을 둔 그런 시스템이 세워졌다, 건설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실제 다비가 진행되었다. 이런 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고 그곳은 바로 금룡산 범어사 다비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로묶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곳에서 서방에 머리 두고 동방에 발 두고 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대부분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세로묶기로 하는데 이곳은 그러하다. 이렇게 고래도 확실히 살아 있고요. 고래 위에 구두를 넣고 그곳에 고인을 눕혀드리고 숯이나 집 새끼를 통해서 다비를 했던 것이 이곳의 전통입니다. 이곳에 고래도 이렇게 살아 있어요. 고래꾼엽도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런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이 유일무이하고 한 대한민국의 불교유산이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연화대 하단부입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길지라 함은 지룡이 되었던 본령이 되었던 용이 내려오다 멈춰 서야지 됩니다. 용이 계속 달려가면 그 기운이 몸으로는 혈처가 될 수 없어요. 일단 용이 멈춰 서야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곳 용은 멈춰 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섰을 때의 높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단부 멈춰선 그 하단부에서 상단부의 혈처 이곳에서는 연화대가 되겠죠. 연화대가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멈춰선 끝점 위에 연화대가 있고요. 저는 하단부로 내려왔어요. 하단부 용의 생김은 어떤지 살펴보려고요. 이렇게 보시면 용이 끝났어요. 이 용이 갈무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끝났어요. 대부분 용들이 끝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갈무리를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곳은 갈무리를 잘 한 상태에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높이도 제가 말씀드린 그점 높이에 적당한 높이로 끝나 주었습니다. 하단부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 상단부 위쯤에 혈처가 있겠죠. 이 하단부를 다시 둘러보면서 상단부로 향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용이 원을 예쁘게 부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갈무리를 한 상태에서 끝났어요. 네, 이렇게 분명히 구분질 수 있죠. 끝났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용이 어떻게 끝나느냐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갈무리를 원두러서 아주 아름답게 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곳의 하단부는 이렇게 평지입니다.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독 이곳만 갈무리를 한 상태에서 끝났어요. 용이 멈춰 섰어요. 멈춰선 용 상단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풍수적인 입장에서 연화대를 논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불교 의식이 되었던, 불교 건축이 되었던 모든 분야에서 풍수 지리가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홀처럼 빨아 들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빨려 들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불교 의식에도, 불교 시설에도 풍수지리가 무자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화대를 건설함에 있어 풍수지리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곳도 있지만 받은 곳도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이곳은 풍수적 관점의 길지에 연화대를 장만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단부 조사를 했어요. 이제 이곳 12시 방향으로 정확하게 따라 올라가면 상단부 후면이 될 것 같아요. 후면도 제가 나름으로 접근해서 올라갔다 와보도록 할게요. 용이 어느 정도 상태로 이곳으로 갈무리를 해서 개장한 상태에서 내려보냈는지를 상당히 넝굴들이 많아요. 일단 정확하게 12시 방향으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풍수지리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풍수지리는 우리나라의 여러 의식이나 시설에 어마무시하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 문화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용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용이 기복도 하고요, 굴곡도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실까요? 용이 이쪽으로 45도 틀었죠. 이렇게 달려가면 굴곡, 기복, 굴기복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징용보다는 굴기복한 용을 좋은 용, 생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길지로서 조건을 갖췄다 하면 입수 과정도 그런 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정리하면서 올라가자면 용이 상당히 품이 있고 두껍고 존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룡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웅장하고 거침없이 굴기복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식 용어로 이런 상태의 하단부에서 용이 갈무리 되었다면 영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해주지 않았던 거죠. 다 휘둘리지 않았던 거죠. 이곳은 자기 주장을 했어요. 풍수에도 기댄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 주장도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이곳으로 올라와 보니까요, 용이 내려오다가 지룡을 펼치는데 이곳을 상당히 후덕하게 펼쳐 내려갑니다. 마치 돈용처럼 후덕하게 펼친 다음에 내려가요. 여기가 정점이에요. 정점. 이곳에서
이곳으로 내려가던 용이 이곳쯤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잡는 이 12지방의 나무가 부러진 이 12지방형 이쯤의 을 중심으로 내려갑니다. 상당히 벌려서 개장하면서 개장한 상태에서 내려갈수록 압축하면서 좌우로 들고 상하로 꿈틀거리면서 내려갔어요. 처음에 출발은 광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게 기운을 싣고 내려 꽂았습니다. 마치 금정산 기운을 다 쭉 빠른 것처럼 그렇게 어마무시한 기운을 담고 이곳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풍수적인 관점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에서 풍수가 우리나라에 미쳤던 특별함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겠죠.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엄청 노력했었고요. 조선 후기부터 80년대까지는 국민들 마음에 풍수지 다 매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안에 돈 나고 사람 나는 것은 한도짜리에 매여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님들도 어쩔 수 없었을 측면들이 있어요. 백성이 원하니까, 신도가 원하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지만 곧 부처님이 곧 당신이 눕고 화장하고 하는 답이 터만큼은 자존심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이곳이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기복을 대기복을 하고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제가 또 12시 방향으로 이곳이 밀림화 되었지만 비슷하게 내려가 볼게요. 네. 이렇게 내려와 보면 제가 밀림을 뚫고 가지는 못하지만 내려와 보면 이렇게 연화대가 있죠. 아까 하단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혈처에 용이 원하고자 가고자 하는 방향의 기운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연화대를 장만했고, 그 연화대의 혈처로서 명당 자리로서 삼을 만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멈췄던 그 자리, 그 지점, 그 위치에 연화대를 조성했다. 이런 점은 풍수적 관점에서 제가 이곳은 그런 자리다. 물론 합천 해인사도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물론 합천 해인사도 범호사와 같이 풍수적 관점을 풍수적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곳에 연화대를 장만했어요. 그래서 합천 해인사도 다비를 할 때면 이렇게 근본용 산신이라고 해도 되고 주령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곳에 산제를 지내고 다비를 꼭 합니다. 그런 문화가 불교 문화와 꼭 배치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전통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것도 불교인으로서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지, 법보사찰 해인사도 풍수적 관점에서 입지를
선정을 해서 연화대를 만들고 그 주령 산신전에 인사드리면서 답의를 한다. 이런 점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12시 방향으로 볼 때 이곳에서의 12시 방향입니다. 12시 방향으로 볼 때 기운이 이곳까지 도달하게 하는 정점 산기가 이곳을 향해서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곳에 연화대를 설치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가로 눕기, 세로 눕기가 아니고요, 가로 눕기 방법으로 답의를 했던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탑재한 연화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곳에서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묶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세로묶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산을 향해서 세로묶기 합니다. 세로묶기. 이렇게 세로묶기. 지팡이를 갖고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로묶기를 합니다. 여기서 머리 부분은 산의 방향, 그쪽을 북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방향으로 머리 두고요. 상석, 제주가 있는 방향으로 다리를 두는 이런 세로묶기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곳에다 올려볼게요. 이렇게 제연용 나무를 올리고 이렇게 가로묶기를 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자료예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변국의 불교를 신심 있게 적용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매장도 하고 이렇게 화장도 하죠. 매장할 때도 세로 눕기, 화장할 때도 세로 눕기, 당연히 이렇게 적용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단을 구성해서 빈소를 적용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도 이렇게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죠. 특히 불교인이라면, 불자라면, 더더군다나 스님이라면 이렇게 적용했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풍수질이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까지를 고려해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자존심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범어사, 금정산 범어사 연화대는 풍수 심리를 반영해서 입지는 점멸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했더라도 자기 자존심인 가로묶기, 가로눕기, 가로형 연화대, 이 부분은 자기식대로 했다.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불교식대로 했다. 부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방법대로 했다. 누우셨던 방법대로 했다. 특히 불교 국가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못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진행한 곳이 이곳이다 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함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코죠. 현장을 대략이지만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북좌호면의 입수령이고요. 능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확인했었죠. 입수 과정. 여기 본단이고요. 가로형 연화대고요. 정침 분이라고 해도 되고요. 법체를 모시는 연화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로형이다. 여기도 가로형이라 하면 불교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풍수에서는 북좌 주산이 있고요. 좌우 청룡백호가 있고요. 이제 안산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해가 조금 방해를 놓는데 봉우리가 정확하게 보이죠. 제가 지금 정침분 연화대 정중에서 정확하게 안산 방향으로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예, 안산도 이렇게 또렷하죠. 이런 부분으로 보아서 이곳은 풍수적
길지로서 손색이 없는 장소에 장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카메라를 180도 돌려봅니다. 180도 돌리면 연화대가 나오죠. 연화대죠. 이렇게 연화대가 나옵니다. 가로형 연화대. 가로 높이가 왜 중요하냐, 서도 동족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구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동남아 불교국과 전부 다 이렇게 해드려요. 매장을 하시든 화장을 하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눕혀드리고 다비도 하고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측면이 아쉬워서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잡초를 제거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제 소개를 마칩니다.